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저렴한 LTE 태블릿 찾는 소비자들에게 제법 팔리고 있는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태블릿 신제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라는 녀석으로 미니가 붙었으니까 8.4인치 태블릿입니다. 8.4인치 모델은 기본형인 아이플레이 60 미니보다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프로 대신 터보를 붙이고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나왔습니다. 특히 유니SOC나 미디어텍보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조금 더 비싼 스냅드래곤 AP를 탑재한 것이 흥미로운데, 더 흥미로운 점은 아이플레이 태블릿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LTE 통신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를 단순하게 리뷰하기보다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먼저 나온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리뷰 영상은 지난달에 올린 게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참고 삼아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터보와 프로를 구분할 수 없고 케이스도 공유가 가능해서 프로용으로 산 케이스를 터보에 끼워주면 아주 잘 맞습니다. 색상이 터보가 미세하게 조금 더 연하긴 합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 조금 특이하게 USB-C 포트가 하단이 아닌 상단에 있고, 가로로 잡았을 때 양쪽 측면 하단에 스피커가 있는 부분이나 후면 카메라의 위치 등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와 프로 모두 1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8인치대 태블릿으로 가격이 저렴할수록 기본 성능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렴한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가성비 좋은 AP로 자리 잡은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가 프로에 탑재되었고, 터보에는 스냅드래곤 6 젠1이 탑재되었습니다. 기본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나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마크 와일드랩 익스트림 모두 터보의 성능이 프로보다 표신하게 더 좋습니다. 프로 대신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터보를 붙인 것이 다른 요소를 함께 생각하지 않고 오직 퍼포먼스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가성비 게이밍 머신으로 이름을 날린 레노버 Y700 시리즈 중 가장 성능이 낮은 1세대와 점수를 함께 보면 게이밍에 강한 영향을 주는 GPU 성능이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가 Y700 1세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임 성능 체크를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성능 테스트 시 많이 활용하는 원신에서 쾌적이라고 자동 인식하는 그래픽 설정을 보면 터보는 낮음이 기본이고 프로는 매우 낮음이 기본 설정입니다. 일부러 그래픽 설정 최대인 매우 높음에서 번갈아가며 플레이를 해보면 영상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버벅거림 등의 성능 차이를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좀 즐긴다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그래도 터보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 젠1이 프로에 탑재된 헬리오 G99보다는 좋구나를 느낄 겁니다. 이어서 스로틀링과 발열을 함께 체크하면 두 태블릿 모두 최고 성능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서 99%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두 태블릿 모두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발열은 약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후면 발열은 최고 33도대인 것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은 최고 온도가 프로 39도대, 터보 37도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과 발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가 프로와 비교 시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태블릿 모두 8기가 램, 128기가 저장 공간을 기본 옵션으로 하고 가격도 거의 비슷하니까 터보 모델에 조금 더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LTE 통신 유무에 있습니다.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태블릿이 국내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조금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렴한 LTE 태블릿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8인치대 LTE 태블릿이라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는 성능을 조금 올리면서 핵심적인 장점인 LTE를 빼버렸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아이플레이 시리즈 미니가 아주 유니크한 8인치대 LTE 태블릿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죠. 그리고 LTE가 빠지면서 GPS도 빠졌습니다. GPS 테스트를 하면 프로는 아주 잘 나오는데 터보는 GPS를 탑재하지 않았으니까 테스트 화면이 휑합니다. LTE 통신을 빼면서 이동 사양에 제한을 걸었으니까 GPS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을 텐데 이유가 뭐가 되었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해서 센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 엘라킨즈가 유통한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지자기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는 지자기 센서가 없습니다. LTE, GPS, 지자기 센서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더 좋은 거죠.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터보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지만
프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다음은 AP와 LTE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OS입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AOSP 수준의 기본 안드로이드를 탈출한 올드큐브 OS 3.0을 탑재해서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뒤에 나온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는 안드로이드 14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본 AOSP 수준의 OS가 탑재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정 화면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차이가 확 나고 작업 표시줄이나 알림창 등의 전반적인 메뉴 구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올드큐브 OS 3.0이 기본 상태의 안드로이드보다는 사용성 면에서나 편의성 면에서나 기능적으로나 더 뛰어납니다. 태블릿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기능인 더블탭은 두 태블릿 모두 지원합니다. 올드큐브 OS 3.0이 적용된 터보 모델이 앞으로 나올지 제가 모르는 경로로 이미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보 모델의 판매 페이지에 올드큐브 OS 3.0이 표시되어 있다면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터보 모델의 판매 페이지에 올드큐브 OS 3.0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배송받은 제품은 표기와 다르게 기본 상태의 안드로이드 14가 탑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드큐브의 글로벌 공식 사이트를 봐도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올드큐브 OS 3.0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내용을 포함해 뒀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는 1920x1200의 상도, 약 410니트 최고 밝기, 16:10 화면 비율 8.4인치라는 점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화질 역시 매우 비슷해서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소한 차이로 완전한 하얀색 영상이 나올 때 상대적인 차이를 보면 프로 모델은 푸른기가, 터보 모델은 노란기가 약간 더 있습니다. 두 태블릿 모두 사용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함께 뚫어져라 보면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밝기 설정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밝기 설정을 조절할 때 프로 모델은 비교도 조절 바에 따라 균일하게 조절이 되는데 터보 모델은 약 80% 이하에서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조절이 되고 80% 이상으로 왔을 때 급격하게 밝아지는 설정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 환경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태블릿 모두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L1을 지원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확인해보면 L1 지원이 이상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의 재생 가능한 해상도를 체크해보면 프로는 1440p까지 가능하고 터보는 2160p, 4K까지 가능합니다. 8.4인치 FHD급 디스플레이라서 동시에 최고 설정으로 봐도 화질 차이가 잘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터보 모델이 4K 재생 시 가끔 화면이 끊겨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드물지만 4K 재생 중 유튜브가 이유 없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4K가 아닌 RE 설정에서는 끊김이나 종료되는 현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터보 모델이 유튜브에서 4K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와 프로의 배터리는 용량은 조금 다르지만 최고 충전 속도는 18W로 동일합니다. 용량이 터보가 5500mAh, 프로가 6050mAh입니다. 배터리 용량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용 시간에서는 누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차이는 없습니다. 배터리에 이어서 카메라는 중저가형 태블릿을 리뷰할 때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생략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성능 면에서 두 태블릿 모두 쓸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의 후면 카메라가 렌즈 밝기, 센서 크기 등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프로 모델과 비교 시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프로는 2K 영상까지 촬영 가능한데 터보는 4K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소소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짧게 정리를 합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만 잠금 해제 얼굴 인식을 지원하고 블루투스 버전이 프로는 5.2, 터보는 5.0입니다. 무게는 프로가 316g, 터보가 320g으로 4g 차이가 나는데 무게감 차이가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터보가 조금 늘긴 했지만 빠진 것들이 있다 보니 무게는 최소한으로 증가했습니다. 차이점은 아닌데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스테레오 스피커는 두 태블릿 모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모노가 아니라 스테레오를 지원하니까 최소한 영상을 시청할 때 그럭저럭 사용할 수준은 됩니다. 두 녀석 모두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1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8.4인치 태블릿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를 조금 먼저 나온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비교하면서 차이점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종합적으로 LTE 태블릿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더 좋다고 판단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혹시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지난 9월에 올려둔 리뷰 영상을 이 영상 마지막에 바로 갈 수 있게 걸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는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파리치드 LTE 태블릿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없애버린 것은 도무지 방향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LTE 외에도 GPS와 OS 등 후속 제품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이상하죠. 물론 사람마다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1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8인치 태블릿 중에서 퍼포먼스 하나만 본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레노버 Y700 1세대가 20만원 초반에서 10만원 후반대까지 특가가 나온 적이 있어서 Y700 1세대를 사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3세대가 나온 시점에서 1세대의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특가의 기회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Y700 1세대 중고가 20만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긴 해요. 매년 시리즈로 꾸준하게 출시되는 제품은 전작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살린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보다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조금 더 권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